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병장 시절 9번째 이야기. 사단 AOP 경계 파견. 8. AOP에서의 생활. 세 번째. 사단 AOP 건물은 외형적으로 원형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건물 같아 보였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리 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원형이지만 지하에 있는 우리 경비소대 내무반은 일반 부대막사와 똑같이 사각 형태로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침상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AOP 건물 출입구는 삼형산 쪽으로 위쪽을 바라보며 나 있었고 입구를 들어서면 정면으로 1층에 통신병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문이 있고 사무실 안쪽에는 그들이 생활하는 내무반이 함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아래쪽 계단을 내려가면 파견 나온 경비소대가 기거하는 내무반입니다. 내무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총기 거치대와 식수 주전자와 세면도구 등을 두는 작은 탁자가 있고 2개 분대 정도 병력이 생활할 수 있는 침상이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관물대는 우리가 사용하고 몇 군데 남아 있었지만 그곳에는 박격포와 기관총, 삼각대와 예비총열 주머니 등 부수기 자재 및 소대 공용 비품 등을 놓아두었기 때문에 내무반은 빠듯했습니다. 관물은 꼭 필요한 피복과 수건, 세면도구 등을 정리하는 정도로 했고 나머지 개인 물건은 더블백에 넣어 상단 관물대에 올려놓고 생활했습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그 안쪽으로는 선임하사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선임하사는 이곳에 야전 침대를 놓고 혼자 취침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 침상에서 자는 것보다 잠자리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1층 입구에서 위쪽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면 우리 경비소대 초병들이 경계 근무하는 대공초소입니다. 대공초소 중앙에는 북쪽을 향해 캘리버 50 기관총이 대공무기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관총에 실탄은 장탄되어 있지 않았지만 실탄이 담긴 탄통이 옆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장탄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 캘리버 50 기관총을 관리하는 것도 경비소대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항상 사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녹슬거나 기능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총열을 빼내어 꽂을 대로 총구 손질을 하고 장탄장치와 방아쇠 뭉치 등을 솔과 기름 헝겊으로 닦아주어야 했습니다. 캘리버 50 기관총의 총열 무게만 12kg으로 M60 기관총 한정 무게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길이도 길어서 총열을 착탈할 때는 반드시 2명이서 해야 했습니다. 총열 청소도 날씨가 너무 추운 날에는 내무반으로 들고 내려가서 청소를 한 다음 다시 들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나도 총열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려 보았는데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캘리버 기관총 뒤쪽, 즉 남쪽으로 작은 초소막이 바람막이로 서 있고 우리들은 그 안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북쪽이 뚫려 있어 바람막이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바람소리 등으로 비행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소총은 경계총을 하지 않고 어깨에 걸고 있거나 그것도 힘들면 그냥 초소막에 거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상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고 동절기 근무복장을 하고 소총을 어깨에 걸고 있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계 근무자가 경계해야 할 기본 임무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항공기 운행의 감시였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비공식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사령부 쪽에서 누가 올라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요 인사들이 AOP를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를 하고 오지만 감찰 등으로 통지 없이 들이닥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경계병은 수시로 사단사령부 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감시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들의 경계 상태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통신병들의 근무 상태를 보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통보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다 당하는 수가 있으므로 통신병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파견 생활하는 동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시라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1982년을 보내는 12월 31일에는 일주일 전 새로 부임한 우리 32연대 전영구 연대장이 초도 순시차 들렀습니다. 연대장으로서는 사단 AOP를 순시하면서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가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둘러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연대장 방문을 앞두고 대청소를 했지만 우리가 파견 나온 지 사흘밖에 안 된 시점이라 그리 법석을 떨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자대 같았으면 연대장의 연말 내무검열이라 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연대장은 AOP 통신대를 둘러보고 우리 경비소대의 선임하사 방에 들어가서 잠시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연대장이 다녀간 다음 날인 1983년 1월 1일에는 우리 대대장 이상옥 중령이 역시 순시차 들렀습니다. 이상옥 대대장은 이제 이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전날의 연대장과 마찬가지로 잠시 머물다가 내려갔습니다. 내 기억으로 이상옥 대대장을 본 것이 이때가 마지막 같은데 훗날 차별대대를 방문해서 보니까 이임한 날짜는 우리가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다음으로 되어 있더군요. 내 기록에 대대장 이취임식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취임식은 우리가 파견을 마치기 전에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옥 대대장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1월 14일에는 연대 군수과 선임하사가 방문을 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왔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1월 18일에는 연대 정보주임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대 정보주임은 AOP의 업무와 관련하여 순찰을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선임하사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AOP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 올라와서 근무를 했는데 1월 2일에는 우리 중대 인사계인 박아무개 상사가 올라와 하루를 지냈고 1월 18일에는 3소대 선임하사 이마무개 중사가 올라와서 하루 머물다 갔습니다. 그러나 교대자가 없이도 방중사는 2번 정도 더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 밖에도 AOP 방문객은 아니지만 매복이나 수색정찰 또는 작업 등으로 월명리 쪽으로 고개를 넘어다니는 병력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넘나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대침투작전 등을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병력들의 이동은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두 명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통신병들과 우리 선임하사에게 보고하여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